안녕하세요. 퀴즈사랑 122회차입니다. 자, 오늘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구와 국회의원에 관한 12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정답 개수보다는 지역별 인구 수와 추이를 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1번 4년, 2번 5년.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년이죠. 22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날 있죠. 2번 갑니다. 역대 국회의원 최연소 당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당시 몇 세였을까요? 1번 만 26세 5개월, 2번 만 31세 5개월. 네, 재미있는 기록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954년도에 3대 국회의원 당선될 때 만 26세 5개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경남 거제군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고령 당선은 문창모 의원인데요. 1992년도에 만 84세 10개월, 이때 우리 나이로 통상 부르는 한국 나이로 86세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은 지역구가 아니고요. 전국구 1번, 그때 당시에 통일국민당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만든 당이죠. 통일국민당의 전국구 1번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3번 갑니다. 2024년 4월에 뽑는 22대 국회의원 재적은 300명인데 이 중 인구에 비례한 지역구 의원은 몇 명일까요? 1번 240명, 2번 254명. 네, 지역구 의원 몇 명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54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수도권이 122명, 절반에 가까운 48.2%고요. 서울이 48명, 경기도가 60명, 인천이 14명입니다. 참고로 21대에서 이번 22대에 의석수 변화가 있었는데요. 서울이 지역구 한 석이 줄었고요.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한 석씩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원래 전북에서 서울처럼 마이너스 1석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전북은 그대로 가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를 마이너스 1석 줄인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죠. 꼼수라는 비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번 갑니다. 지역별 선거구를 확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구는 무엇일까요? 1번 선거인 명부 인구 기준, 2번 전체 인구 기준. 지역별 선거구 확정할 때 어떤 인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1번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1번 아닙니다. 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은 선거 15개월 전인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을 합니다. 이 선거구별로 인구 상한과 하한은 2대1 이내인데요. 하한은 약 13만 5천 명, 상한은 27만 명 수준 정도 됩니다. 자,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이 전국에 6개의 특례 선거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강원 북부에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할 뻔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특례 선거구로 하면서 원래대로 그대로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걸로 했었죠. 이 강원도의 그 북부 지역이죠. 초대형 선거구 탄생할 뻔했던 기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대 총선 때 이렇게 색깔별로 강원도가 8개 선거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 때 원래 개편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고성, 인제, 양구, 하천, 철원까지, 그러니까 강원도 북부 지역을 전부 다 하나의 지역구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작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은 취소가 됐죠. 만약 이렇게 되면 서울 면적의 8배나 되는 초대형 그런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23대 총선 때 또 이 개편안이 거론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갑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호남권 인구는 영남권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럴까요? 자, 1번 O, 2번 X. 자, 호남권은 광주, 전남, 전북이고요. 영남권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이죠. 자, 호남권 인구가 영남권 절반도 안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2023년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132만 5천 명인데요. 자, 그 중에 영남권이 1,256만 24.5%로 차지하고 있고요. 호남권이 497만 9.7%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권 인구가 영남권 인구 대비해서 40%도 안 됩니다. 39.6%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석수는 영남권이 65석이고요. 호남권이 28석입니다. 참고로요, 50년 전인 1973년도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3,466만 3천 명이었는데요. 영남권 인구가 1,056만이었고요. 호남권 인구가 65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호남권 인구가 영남권 인구 대비해서 한 62% 정도 차지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40%도 채 안 될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호남권 인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주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호남권이라 그래서 특별히 출산율이 아주 낮았거나 또 평균 수명이 뭐 아주 짧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호남권 인구가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6번 갑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호남권 인구와 충청권 인구 중 더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호남권, 2번 충청권. 충청권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충청권이 많습니다. 자, 호남권이 497만이고요. 충청권이 555만입니다. 충청권이 조금 더 많고요. 지역구 의석은 호남권과 충청권 똑같이 현재 28석입니다. 참고로 50년 전에 인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니까요. 1973년인데요. 호남권 인구가 657만이고요. 충청권 인구가 45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충청권 인구가 호남보다 훨씬 적었네요. 6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충청권이 한 12% 정도 더 많죠. 7번 갑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영남권 인구는 호남권과 충청권과 강원도를 합한 인구보다 많을까요? 1번 많다, 2번 적다. 자, 영남권 인구가 호남, 충청, 강원도 합한 것보다 많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자, 영남권이 1256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영남권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호남권, 충청권, 강원도 다 합해서 1205만입니다. 영남권보다 조금 작네요. 8번 갑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영남권 인구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과 경기도 인구 중 더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영남권, 2번 경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많죠. 예, 영남권 인구는 1256만 명이고요. 경기도 인구가 1363만 명입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참고로 수도권 인구는요, 서울, 경기, 인천, 예, 인천이 또 300만 명 돌파했습니다. 합해서 수도권 인구가 2,600만 정도 됩니다. 50.7%. 예, 우리나라 인구 2명 중에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인천이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인천은 2000년도에 대구를 추월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말 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런 말 하죠. 예, 그리고 인천은 대구만 역전한 게 아니고요. 2033년경에 한 10년 후에는 부산을 추월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경기도도 대표적인 인구 증가 지역인데요. 경기도는 2002년도에 서울을 추월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가 서울보다 적었는데요. 2002년도에 경기도가 우리나라 시도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되어버렸죠. 자, 9번 갑니다. 22대 국회의원 지역구 254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남권 합계 의석이 경기도 의석보다 적다. 2번 영남권 합계 의석이 충청권, 호남권, 강원도 합계보다 많다. 예, 옳은 것은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이 맞습니다. 자, 경기도 의석이 60석인데요. 이 경기도는 영남권 인구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인구 비례 적정 의석은 67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의석은 60석입니다. 영남권보다는 적습니다. 자,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 강원도 합하면 64석입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이 65석이니까 영남권이 이 세 개 지역 합한 것보다 한 석 더 많으니까 2번이 맞죠. 그 대신에 제주도 3석을 포함하면 67석이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는 몇 명일까요? 1번 10명 이상, 2번 20명 이상. 네, 교섭단체가 되면은 국고 보조금 아주 수십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명 이상입니다. 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야 되고요. 군소 정당 간 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20명이 좀 너무 많다 이런 그런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신생당이나 소수 정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거대 양당에 너무 유리한 제도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출구조사는 투표소로부터 몇 미터 밖에서 가능할까요? 1번 50m, 2번 100m, 3번 200m. 네, 출구조사 몇 미터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50m입니다. 50m 밖에서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절대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자, 12번 갑니다. 역대 국회의원 최다선인 구선 국회의원은 3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김영삼, 2번 김대중, 3번 김종필, 4번 박준규. 네, 구선 의원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자, 아닌 인물 어느 분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구선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 박준규 국회의장 출신이죠. 김종필 총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8선이 4명이 있고 7선이 14명이 있고요. 6선은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외에 38명 있습니다. 12개 다 맞췄습니다.
네, 선거와 투표 관련된 명언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악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당신보다 멍청한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투표의 의미를 잘 표현한 그런 문구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23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